박창근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바람처럼. 박은영 청취자께서 창근이 오빠 노래 좋다. 노래 힘차고 좋습니다. 정말.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바람처럼 날아봐 하늘로 자유롭게. 이제 날 찾아 이제부터 너는 시작이다. 옛날 그 고대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라는데 나온 그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 씨가 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설 제목으로 내기도 했었고 3850님께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바람처럼요. 삼배바지 방귀 새듯이란 속담이 떠올라서 피식 웃어봅니다. 저 3850님 자제 좀 부탁하고요. 지금 시각 2시 31분입니다. TBS 캠페인 우리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배달 서비스. 그러나 배달 노동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못합니다. 음식 냄새나니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이런 일 하겠냐라는 말. 초인종을 한 번만 더 누르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말. 이런 폭언과 혐언을 그들이 아닌 내가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에 상처를 내는 감정노동. 이젠 멈춰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TBS 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이륜차 문화를 선도하는 오너스와 함께합니다. 약사님, 감기 아직 안 나으셨어요? 감기가 안 나아서 다른 병원 가서 새로 처방받았어요. 처방전 확인해 드릴게요. 같은 성분약을 받아오셨네요. 성분명으로 처방되었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예? 이름이 달라서 다른 약인 줄 알았어요. 전문가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성분명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하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눈, 코, 입. 야야야 아직도 안 듣고 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야? 뭐 형돈을 하는 거야? 그래 있는 거 써 일단. 허리케인 라디오 들어. 어우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말말말 함께할 TBS PD와 기자입니다. 먼저 진격의 들이대 직진 PD. TBS 라디오 제작본부 오인환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인환입니다. 이어서 곽네이처. 네, 상큼합니다. TBS 보도본부의 곽자연 기자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자연입니다.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진격의 들이대 직진 PD, OPD하고 곽네이처 곽자연 기자가 선정한 핫 이슈 뉴스의 이면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 곽네이처 곽 기자 뭡니까? 빠밤. 효과음이 없네요. 네, 다음 주 내내 폭염 잼버리 걱정입니다. 예, 다음 주말 12일까지 이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새만금에서. 토요일까지. 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잼버리가 이게 뭔 뜻이에요? 잼버리가 유쾌한 잔치라는 뜻입니다. 유쾌한 잔치. 어디서 네.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뭐 미국 인디언에서 네. 같이 이렇게
하던 어떠한 단어가 잼버리 전에 또 어떠한 걸로도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잼버리로 조금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네, 됐다. 좀 변화가 돼 오고 있고요. 예. 이제 유쾌한 잔치여야 하는데 생존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질환자 오늘도 꽤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회 3일차인데요. 화상이랑 온열 환자 그리고 벌레 물림 이렇게 환자들이 1,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가까운 병원을 가려고 하면 차로 40분에서 50분 정도 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뉴스 네. 화면 보면 119 차나 앰뷸런스가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일에 개영식이 열렸는데 그날 하루에만 구급차가 304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비상에 걸렸고 타 지역 지금 구급차들이 계속 추가로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상도 잼버리 내에 있는 병상이 지금 50개 병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43,0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인데 지금 150개까지 늘렸다고는 하지만 복도에서 링거를 막고 또 환자들이 무더운 곳에서 대기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네. SNS에는 분쟁 지역 진료소 같다. 난민 캠프 같다 이런 네, 얘기 맞습니다. 있어요. 그런 평가들 계속 그러니까 올라오고 여기가 있고요. 새마을강 개척지인데 옛날에 얘가 철새 도래지였다면서요. 네. 거기를 이제 간척지로 만든 건데 간척지라는 게 결국 영토 넓히겠다고 한 건데 거기다 농사 지으려고 그랬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노을 보니까. 위에다가 네. 그러니까 갯벌 지역이라 물도 잘 안 빠진대. 맞습니다. 배수가 그래서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또 유난히 장마 비 많이 왔잖아요. 남부지방에 개최 사흘 전에도 모내기 하는 놈같이 물이 차 있었다.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그래서 풀이 뭐 행사를 못했다 이런 거군요. 물이 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텐트를 그 위에다가 좀 치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늦게 좀 도착해달라 이런 좀 요청도 받았다고 근데 하잖아요. 곽재현 기자, 12일까지인데 혹시 비 소식은 없어요? 새만금 지역에? 네, 지금 뭐 소나기 소식은 계속 소나기? 있는데 요즘에는 근데 또 소나기가 한 번 오면 많이 오잖아요. 국지성으로 내리니까 언제쯤 예. 예보가 돼 있어요? 소나기는 사실 계속 시시때때로 수시로?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근데 소나기보다는 폭염이 좀 걱정이 예. 되는 상황입니다. 온열 질환자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서요. 지금 뭐 조직위 측은 아직까지는 온열 질환자가 모두 경증이라서 중증 환자는 없다. 또 훈련받은 운영 요원들이 청소년 대원들 옆에서 건강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북 녹색 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폭염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43,000여 명의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대회 관계자들이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네. 이 대회 강행은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라고 그렇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염이라는 게 정신력으로 정말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 옛날에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이맘때 한여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더운데요. 그러니까 거기다 유격 훈련 받거나 막 피식피식 쓰러지거든. 젊은 군인들도. 근데 훈련병들도. 지금 14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참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지금 온열 질환 못지않게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모기에 물린 대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건데 대회 내내 사실 해충 피해 또한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화상벌레에 물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서식하는 화상벌레인데 저도 그 사진 봤는데 네, 그 화상벌레가 뭐예요? 이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네.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과 비슷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화상을 벌레라고? 입힌다는 화상벌레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SNS 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 두 다리에 다 벌레 물린 자국으로 있는 사진들 그러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환자 중에서 벌레 물림 환자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화장실, 네, 뭐 위생 문제, 샤워실 그쪽도 그리고 비비돼 있더라고요.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편의점 모르는. 물품도 엄청 비싸다고 네, 또 시중보다 막 돼 있던데. 300원 이상 비싸게 휴지 두루마리 휴지 2개 샀는데 4,000원이었다. 뭐 이런 참. 이런 소식도 계속 들려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SNS 상에는 지금 아이가 너무 집에 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주말에 데리러 갈 예정이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같이 생활하는 9명 중에 3명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현장 상황을 다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냥 그렇죠. 두실 부모가 안 계시겠죠. 네,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도 많은 항의 SNS를 통해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인데 정말 앞으로 좀 걱정이고요. 사실 이게 개최 사흘 전에도 물 빠짐이 안 이뤄졌었고 또 병상도 많이 부족할 거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일한 준비 그리고 극한 폭염 예상보다 길어지는 극한 폭염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좀 걱정이 되고 이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이제 초등학교 때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두 분은 스카우트 해봤어요? 저는 못 해봤어요. 스카우트는 안 해봤고 고적대라고 고적. 음악 그건 뭔가요? 이제 음악 붙이고 네 걸어- 붙이고 걸어가서 행진하는 행진하는 네 그런 거는 이 해봤어요.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이거. 이게 상당히 많은 돈 참가비를 그러니까. 내고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거잖아요. 뭐 영국에서는 4,500명 제일 많이 왔다고 미국도 1,000명 보냈다는 거고 네. 지금 늦었지만 정부가 지금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게 냉방 대형 버스라든지 찬 냉수, 뭐 냉동 탑차 이런 거를 좀 무제한으로 공급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 회의를 열고 잼버리 안전 대책으로 전기 공급 용량을 좀 늘리겠다. 또 쿨링 텐트, 버스, 얼음물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의료 시설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추가 의료 인력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앞서 제공된 달걀에서 곰팡이가 핀 것으로 저도 그 사진 봤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은 달걀인데 그런 게 왔다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운 달걀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근데 그런 게 와? 다른 식재료도 무더위에 상해서 사실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 활동에서는 어떠한 완성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재료들을 주면 스카우트 대원들이 알아서 이제 해먹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더위에 상해서 음식들이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밝혀져서 국무조정실 앞으로 간식 같은 걸 좀 최대한 충원하겠다 밝혔고요. 당정도 뭐 식사나 시설 위생 안전에 네. 필요한 사항들을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뭐 대형 일각에서는 버스나 뭐 생수, 냉동 탑차 무제한 공급해라고 하지만 그게 또 과연 그쵸. 쉽게 네, 하루 이틀 수배되기가 만에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빨리 좀 왔으면 좋겠고 야당에서도 지금 입장을 밝히죠. 네, 이렇다 보니까 대회 기간을 좀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박광호 원내대표가 대회 기간 축소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는데 또 6년간 준비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가의 체면이 있는 만큼 뭐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저희 김경래 PD가요. 곽자연 기자 4번 질문은 빼고 넘어가시죠. 아, 네. 시간 문제 이렇게 썼네요. 저도 네. 예비로 준비하긴 했습니다. 자, 교통 상황을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TBS의 정보센터 장미영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고속도로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 보이는 가운데 주로 도심 쪽으로 정체 길이가 늘고 있습니다. 이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월정 졸음쉼터 부근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 군데군데 밀고 있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또 원주 부근에서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부터 서해대교 또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8탄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도 하고 있어서 작업 지점 뒤쪽으로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교통정보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말 진격의 들이대 직진 PD, OPD 좀 맞춰서 해. 자, OPD 말 뭡니까? 네, 혼을 좀 냈습니다. 네. 저 밖에 좀 김용현 PD 좀 혼 좀 내. 아, 이거 못 맞춰 오늘. 제가 혼나고 있어서. 자, 혼났다. 들이대다가 혼냈다. 네. 뭐를 혼났어요? 뭐 지난주 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 논란이었잖아요. 어제 그 김은경 위원장이 대한노인에 방문해가지고 좀 사과를 하러 갔었는데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예. 네, 가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그 사진에다가 그 싸다구를 날리는 그 장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장면 상황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노인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고생해가지고 금반석에 앉도록 만드는 노인에게 앞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네. 자, 어제 대한노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김호일 노인회장께서 이제 좌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런 전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테니까. 근데 이 어제 기자회견 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우리 들이대 OPD가 어제 저녁에 제가 인터뷰가 닿았습니다. 김호일 노인회장님한테 인터뷰를 들이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까? 네, 인터뷰 전화로 했어요? 네, 전화로 했는데요. 김호일 회장은 이제 혼이 좀 나야 했다라면서 운을 뗐고 좀 반성의 자세보다는 뭐 너무 좀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 이렇게 좀 하면서 사퇴는 좀 해야 한다고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뭐 크게 각성을 하고 자기가 뜨거운 맛을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요번에는 반성하는 그런 건 안 느끼셨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 보고도 강력하게 내가 사퇴해라고 이야기했고 당에서도 그 사람을 사퇴 받는 게 좋을 거라고 또 강하게 내가 어필을 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심사숙고를 하겠지요. 네. 저기 그 사진 4번 팍팍 때린 거는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까 처음 그 제가 말말말로 잡았던 좀 혼을 내야 해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림이라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 설화 논란 현장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생각보다 현장의 민심이 더욱 차갑다는 걸 좀 느꼈었는데요. 지역 그 노인 센터장님들을 저희가 좀 여러 분 다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이라서 차갑다 싸늘하다는 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싸늘하다. 저희 이제 뭐 보도로만 접했지만 현장에 이제 지역 노인 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밀접하게 느끼시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인터뷰를 하려고 인터뷰를 막 드렸더니 다 뭐 육두문자 나오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성남 민심을 어르신들한테 인터뷰하려고 좀 들이댔는데 그래서 화를 내시더라. 너무 화가 났다 내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까? 네. 아니 그렇지 왜 그러냐면 투표권을 뭐 그런 나라가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친다든지 뭐 그런 나라 있어? 무슨 뭐 혁신위원장이요. 부모님도 없고 나이 안 먹어? 네, 이겁니다. 정리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고 특히 어쨌든 헌법에 보장된 이 투표권 참정권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논하는 거는 너무한 일이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보통 투표잖아요. 1인 1표.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자, 이번 설화 논란이 왜 이렇게 증폭이 됐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설화 관련해서 정치인들 많이 취재하다 보면은 뭐 단어 하나를 틀리거나 한 문장이 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는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맥락을 보더라도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바로 곧바로 이제 사과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야말로 이건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정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좀 영리를 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사진 뺨 때리기 요 장면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혁신위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진을 때리는 것은 너무나도 모욕적인 행위라면서 이제 좀 비판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갑니다. 광네이처 곽 기자 말말말 뭡니까? 폭염에 마음도 열받는다. 빠밤이 처음으로 딱 박자를 맞췄네요. 오늘 처음입니다. 폭염에 마음도 열받는다. 뭔 뜻이에요? 이게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에 여름철에 받는 열 스트레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발생률이 지금보다 11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열 스트레스는 여름철에 이제 야외에서 우리가 느끼는 온도를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번에는 온도의 습도까지 고려해서 사람들이 받는 열 스트레스 지수를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26.1도거든요. 근데 이번 세기 후반으로 가면 3.1에서 7.5도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이 26.1도니까 30도 30도를 넘는 거네. 올라간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낮 기온 이런 그런 내부 기온 개념이 날씨가 아니라 얘기한 마음의
네. 마음의 지수. 네, 마음의 지수인데 그게 이제 습도랑 기온이 다 합쳐져서 고려가 된 겁니다. 훨씬 더 그냥 네. 더킹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다고요? 이게 이제 점점 이번 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되는 거니까 이번 2100년 세기 가까울수록 몇 년이요? 80년에서 뭐 100년 정도. 근데 이제 그때 2100년? 네, 근데 그때 이제 11배 증가한다는 거니까 뭐 50년, 60년 되면 뭐 한 5배 정도. 5배, 6배 뭐 이렇게 증가하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50년 뒤면은. 저야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취약해진다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 예, 거에. 전 지구의 문제니까. 네, 욱하는 정도도 이제 더 늘어날 수도 분노 있고. 조절 장애 이런 그런 것도 이런 질병인데 이런 질병도 꽤 늘어날 거고 사회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사회가 아니 오늘 어제 보세요. 네. 이런 묻지마 이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어쩌면은 네. 날씨에 영향이 조금 있을 것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그냥 탁 건드리기만 해도 사실 아유, 왜 밖에서는 건드려, 왜 건드려. 네, 짜증이 막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습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기온이 27.7도에 습도가 57%면 열 스트레스 지수는 보통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기온이 습도는 똑같이 57%인데 기온이 32도로 올라간다 했을 때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고 매우 높음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습도가 조금 뭐 낮아지면 조금 뭐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9일 미만이에요. 열 스트레스 발생일이. 근데 2100년에는 90일 이상으로 늘어날 거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6.9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안 줄인다 했을 때 90.9일까지 올라가고 뭐 탄소 중립을 지킨다 했을 때는 23.6일까지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간단히. 이게 사실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낮에 폭염으로 인해서 야외 활동, 산책 같은 거 좀 못하면서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좀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선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낮 시간대 좀 야외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 자주 마셔주시고요. 그리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지나친 낮잠은 좀 피해주시고 네. 밤에 주무실 때는 온도 조절 잘해서 쾌적한 환경을 좀 유지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나쁘다. 네. 밤에 잠 못 자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말 가야 되는데 오연환 PD. 네. 뭐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2달 전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거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인천시나 부산 동구 등에서 이른바 이제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좀 지원해야 하는 것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아마 이번 분당 그 서현역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 피의자가 관련해서 먼저 좀 은둔형 외톨이였고 또 그 이후에 좀 정신질환이 좀 확대됐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우리 사회가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취재를 했는데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못하네요. 예. 다음 주에 더 하는 걸로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자, 잠시 후 3시 3부에는 힘든 싱어 새로운 1승 도전자 두 분을 모십니다. 오인환 PD, 곽재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 2부 끝곡은요. 이병욱 잊고 싶어요.